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지어진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상당 부분 특히 목 부분에 있어서는 목수가 상당 부분 주도를 합니다. 도면을 아무리 열심히 갖다 그려줘도 목수라는 사람이 치수도 바꾸고 부딪치수 이런 것도 바꾸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는 좀 어떤 모순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한옥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얼마나 교육해서 양성해내고 있느냐. 또 그 한옥 설계 문화재 쪽이지만은 전문가라고 하는 문화재 보수 기술자 중에 실측 설계하는 사람들이 한옥의 디테일을 과연 얼만큼 숙지하고 있고 목수를 과연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것을 갖고 있느냐. 또 목수의 마음 자세는 어떠냐. 도면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소통의 통로가 있느냐. 한옥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 모순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떤 특히 국가주도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특수성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질문들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너무 생산자 위주의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거 아니겠느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자 입장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발표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70년대, 80년대는 한국에는 건축 문화는 존재하지 않고 건설 산업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생산자를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나가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만들어서 저가로 공급하면은 수요자들이 싸니까 하고 덥석 물겠지.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자가 정말 어떤 인식을 갖고 한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성태 교수님이 아까 5가지 유형물 중에 수요자 시민들 접근이 가장 유리한 방법 단서를 달아주셨습니다. 코스 문제. 이걸 단서를 달아주셨는데 코스 문제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중에 첫 번째 유형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한옥이라는 걸 접근할 때 한옥에 있어서 이런 문제도 존재합니다. 옛날에 초가집도 존재를 했고 사실 조선시대 말기에 이런 사람들이 움집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동대문 밖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초가집도 존재를 했고 고려등 같은 기와집도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옥하면 인식은 고려등 같은 기와집을 생각하면서 돈 생각하니까 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떤 단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 접근의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게 5가지 얘기였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5가지인 거고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수요자 선택의 문제다. 앞으로 수요자가 어떤 형태로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다양한 건축가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그걸 다양화시켜 나가다 보면은 어딘가 직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타협점은 시장에서 찾아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조바심을 갖고 생산 측면에서 보급하겠다는 그걸 갖고 오히려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옥은 퇴보할 수도 있다. 왜?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지어진 집들 보면은 한옥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경향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답은 되는 않겠지만, 그래서 한옥 국토연구 한옥 R&D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 수준의 적석성은 어떠냐, 대응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적석성 얘기하기 참 어렵죠. 아주 고가인 것부터 저가인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옥에 대한 인식이 변하려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북촌 한옥을 들겠습니다. 북촌에 옛날에 있었던 아주 좋았던 양지리 집들은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북촌 한옥들이 나쁘냐? 이건 아닙니다. 질적으로는 떨어질지 몰라도 한 시대의 사회상이기 때문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한 지역의 아주 중요한 유산으로서 자산으로서 우리의 과거의 삶으로서 보존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집들로 인해서 한옥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열악해진 것들은 분명 사실이다라고 하면 사실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가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이 변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양질의 한옥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의 방법, 즉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거기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상호 실장님께서 산업화를 위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할은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대답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옥은 매우 주택이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공공성을 갖고 뭘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옛날에 집이 모자라던 시절에 보급하면 사람들이 덥석 물러서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들과는 이제는 다른 시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 보급을 위한 노력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한다고 한다면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또 다른 방향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한다면 공공성을 가진 건축 또 한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연구 또 한옥에 대한 기준 마련, 기초 자료 제공 그걸 충실히 한 토대 위에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 활용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 좀 아쉬운 점이 옷이라면 첫 단추가 잘 깨어져야 마지막에 편안하게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첫 단추가 조금 어긋나 있다는 그런 한편은 약간의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무 김상호 실장님이 이제 한옥센터에 계시니까 상당히 또 구태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한옥을 접근하고 있는데 현실과 과거의 문제, 한옥에 대한 어떤 기준 마련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바탕을 충분히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여러 가지 사업 말씀하셨는데 한옥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런 기초 자료를 만들어 나가면서 굉장히 소중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교수고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초 작업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좀 것들을 충실히 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은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조정부 소장님까지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객석이나 아니면 또 토론자 중에 한 몇 분 정도 더 말씀을 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도겸 선생님 이 답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은 결국은 이 코스트 다운이라는 게 이제 수익이긴 한데 이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 경제학을 좀 적용을 하는데 현대 경제가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돈 화폐 가치에 대한 이 경제 가치에 대한 그 가치적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복합적인 경제적 모델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돈이냐 집이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아주 유치한 논쟁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부 선생님이신데요. 조정부 선생님이 좀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조정부 선생님은 아주 뉴 아키텍처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시는데 윤대규 소장님은 제가 이렇게 이 질문의 요지를 한마디로 하면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게 뭐 이렇게 뉴냐 이런 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싸움을 붙이자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답변해 주시죠. 일단 한국의 꼬르비제라고 하시는데 꼬르비제 책은 이제 파워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뉴가 빠져 있는 원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뉴가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있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미래의 대안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사실 건축가로서는 형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형상을 우리가 어떤 삶에 맞는 형상을 만들 때만이 보다 더 우리 사람들이 더 누릴 수 있는 현업들이 등장해서 그래서 더 많은 현업의 보급이 있을 것이다. 아마 제가 조금 시간을 더 한 2배만 더 가졌으면 제가 가진 설계안들이 이게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각각이 다 이렇게 요즘은 라붕은 노인들의 집합주택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3세대 주택으로 되고 어떤 것들은 미니 한옥에 대안이 되고 한 어떤 것들은 도심 내 오피스와 뭐가 되는 이런 보급을 염두에 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작업의 특징이랄까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그렇다 해서 제가 별한간 500만 원대 한옥을 모든 것에 다 적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보급화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창의적 설계를 바탕으로 한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손흥민 씨가 말씀하셨듯이 한옥의 보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보존을 떼어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보존은 중요하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한옥의 설계를 할 때 인식해야 될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 전통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아니면 굉장히 그 현대모식적인 방법을 해석하느냐 또는 다르게 만드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좀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럴 때 국가의 역할이 있다면 제가 이제 구로도서관을 했는데 구로도서관에서 후회하는 점은 너무 이것의 설정을 그 조선시대 후기에 어떤 건축조형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서도 되지 않는 후회를 가끔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가라고 하는 부분, 또 지자체라고 하는 것의 용인성, 한옥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한 정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프로젝트 건축가가 조금 더 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또 공무원들 것을 이해해서 그 배치라든지 또는 어떤 그 전체적인 조화를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윤대길 소장님의 말씀은 정말 많이 새겨 듣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조가 하셨다는 목욕탕도 온양에 있었을 텐데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했습니다. 까지 말씀드리면 부여 리조트의 그 원형 회랑은 보도를 원형으로 완전히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선으로 해도 원형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웃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완벽하게 원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의 경향이라고 생각하면 건축주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한 확실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설계를 하면 그것이 한옥이건 혹은 한옥이 아니건 간에 굉장히 다양한 집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보는 그 세계적인 현대 건축의 조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옥의 전통 언어로 풀 것인가 혹은 결합된 언어로 풀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비록 한옥이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은 우리가 가진 자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이 펼쳐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아마 마감 시간이 최대한 연장해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단상에 계신 분이나 바깥에 계신 분이나 구별 없이 좀 이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질문보다는 그냥 의견을 좀 표명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가운데 마이크 주시나요? 마이크 그렇습니다. 이런 데를 만들어주신 아우리 관악센터와 김동호 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옥을 미래 건축에 대안일 수 있는가를 따지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어려워할까? 이 부분을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수요자 중심에 나왔는데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이 무엇이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갖춰주면 조금 불편해도 살 수 있고 싸게 만들 수 있을까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옥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DNA와 흐르는 게 소통의 집이고 등 따시고 비바람이 막기 때문에 그거가 바로 한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세대에서 그거를 살려내서 세계화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피터 버들류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이면서도 정확히 핵심을 짚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온도를 왜 그렇게 무시하고 발시하고 다 없애느냐? 그 부분이 그 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을 생략을 하느냐? 지금 광주 저쪽 전라도 한옥 실패작이 얘기를 정보에 의하면 온돌이 잘못돼가지고 추워서 못 살고 집을 겨울에는 다 비우고 마을 회관에 가서 사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가장 기초적인 온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따뜻이 온돌이라고 온돌 업체를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 업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한옥이 되살아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소개해 주시죠. 뭐 성함. 예, 저는 그 금속 온돌, 온수 온돌을 쓰는 따따시 온돌의 김익수라고 합니다. 아니 기업 소개나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인 소개.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가 이런 제가 관련된 업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세미나 하는 데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원초적으로 깔려 있는 거를 이런 토론의 자리에서 이게 거론이 됐을 때 진정한 발전으로 가지, 토론을 위한 토론이 됐을 때에는 온 사람이나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나 배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피터 선생님은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있으면 혹시 없어요? 전우영 선생님 하신 다음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종로에 이문설렁탕이라고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골목 앞에 골목마다 이문을 달았고 조에는 조선 후기에는 그걸 병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골목 하나가 한 마을이었어요. 그게 골목 단위로 방범, 방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옥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개별 가옥으로서의 결함을 다리 지체로서 직접적인 한옥 마을로서 보완하는 시설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1930년대 어느 날 여름밤의 풍경입니다. 북촌 마을이요. 사람들이 다 더우니까 대문 밖에 나와서 깃바닥에서 자요. 일본 경찰이 지나다니면서 보기 싫다고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 더 들여보내요. 일본 경찰이 지나서 또 나와서 자요. 실내, 집 안과 집 밖의 부분이 그렇게 모호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토론하시는 분들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심각하고 답답하게 느꼈던 건요. 수요자, 생산자를 수요자, 또는 이제 내 집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의 골목 단위든 집체 단위로서의 한옥 타운이죠. 한옥 타운이라는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한옥이 가지고 있을 오래된 결함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특히나 요즘과 같이 이른바 개별 가족 단위의 폐쇄적 생활 공동체로서 집을 바라보는 태도가 지속되는 한에서 그것이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나로 축소된 집의 소유 관계를, 그런 집의 소유 이용 관계를 우리라는 개념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좀 관련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피터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0분까지 끝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한옥에 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오늘 토론만 아니고 제가 신민들로서부터 수많은 세미나, 포럼, 토론회에 많이 참석을 했다. 한 번도 한 사람도 옛 한옥 보존 방법 방안이라는 시행 설명 말씀하신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사람도. 다 신축공사.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돈 잃은 사람, 돈 오는 사람, 내가 텔레비 나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나한테 연락을 와요. 한옥을 하나 소개해 주세요. 한옥을 살고 싶다. 임대, 매매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돈을 조금만라도 오래된 한옥 말입니다. 오래된 얘기는 의정 때 그것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비용이. 그렇죠. 신축 비용은 완전히 금값이야. 오래된
오래된 한옥이 아마 쓸만한 거는 서울에서 2005채 북촌 제외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 신경 쓸 거 아니라고요. 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신경 쓸 거 아니고 꼭 새로 만든 한옥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비용은 내 생각에는 예를 들면 온돌 셋, 넷, 마루 하나. 지붕에서 뭐 중요한 겁니까? 우풍, 난방, 욕실, 주방. 이 네 가지만 해결하면은 한옥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 있던, 새 거 있던, 중간 거 있던. 내가 억수로 많이 했어요. 상담, 아는 사람들이. 내 집에도 했어요. 한 5천만 원에서 1억, 1억 2천, 1억 3천 왔다 갔다 해요. 좀 내가 자제고미 다 해갖고 먼저 감독해요. 내가 기공학이니까 좀 나와요. 근데 그러한 중간 비용이 그 한옥센터에 중간 비용이 있는 것을 물론 건축사랑 업자를 원하신 거는 뭡니까? 매출 크다는 거는 말이지. 내가 말하는 수리 방법, 편하게 보존 방법은 껌값이야. 뭐야? 업자한테 제법에서 미안합니다. 막말하는 게 죄송합니다. 내가 왜 짜증난다면은 서울 나온 지 한 35, 6년 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에 한옥이 수십만 채 절반을 봤습니다. 어디까지? 불이 다 보고 때까지.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정부적인 정책이나 확실한 정책은 한옥 보존은 공무원선으로 지정된 구역 제외는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는 것보다 없어야 된다. 재개발, 도시개발계획, 주거환경, 도시개발 기본계획서 5년마다 새로 발표하는 거는 할 때마다 또 철거, 또 재개발 구역 나온다. 또는 사람들이 알아서 철거하는 거, 인식, 위식, 옥당하는 문제,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건 신경 쓸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억수로 난 축하드립니다. 새로 만드는 거. 반대 안 합니다. 동시에 이런 작업을 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아마 그 토론 이후에 나온 주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온돌에 대한 건 뭐 늘 한옥 얘기할 때 등장했던 것들이고, 특히 이제 그 한옥에 대한 인식을 좀 집단적으로, 집체적으로, 또 집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저도 동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그 작품도 중요하지만 이게 보급이나 정말 그 대중화의 관점으로 가면 이 단지화돼야 되고 상당히 고밀화돼야 되고 이런 문제를 강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말하자면 뭐 한옥 아파트의 출현 이걸 아마 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보급의 문제는 풀리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좀 새로운 주제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방금 피터장님 제안하신 그 옛 한옥들을 좀 재활용하는, 또 현실화시키는 이 문제들인데, 이건 아마 그 서울시에서 그 한옥 보존 프로그램들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판하셨듯이 보존지구 안에서만 되고 있는데, 그 노하우가 지금 굉장히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서울시와 좀 협동을 하셔서 이 한옥 보존에 그 지원금들을 주잖아요. 굉장히 근데 제도 한옥위원회에 있어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지원금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속이 뻔히 보이는 이런 장사적 측면도 있고 등등. 근데 어쨌든 제도를 처음 실행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국가한옥센터에서 지금 있는 이 서울의 그 보존지구 외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를 포함해서 또 여태까지 그 서울시에서 했던 방법들에 대한 이 고찰, 성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아마 제안하신 문제들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보다는 과제로 좀 남겨서 지금 이 오늘의 포럼이 이제 금년에 네 번의 포럼 중에 한 차례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을 좀 받아주시면 앞으로의 세 번의 포럼을 꼭 그 정해진 그 주제보다도 좀 시급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렇게 좀 바꿔서 이 주제를 좀 다뤄 나갔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해답을 들으시려면 4번 다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만 있다 가지 마시고 4번 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뭐 예. 또 등 따시게 생활하고 그 등 따신 데는 지금 LA는 그냥 전기장판이나 하는 필름 이 정도인데 혹시 그 온도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면은 그것도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예. 뭐 답변 드리기 좀 시간이 그렇고요. 앞에 그 온돌하시는 분이 마침 앉아 계셨어요. 자문을 구하시고 뭐 이 형태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옥의 그 확장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여러분을 비롯한 소득자 여러분과 발전자 여러분 그리고 또 끝까지 관심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 수고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총 4차례 포럼이 계획되어 있고요. 두 번째 포럼은 5월 중순경에 아까 말씀하신 그 집합체로서 한옥 도시 주거를 작성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시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